첫사랑을 다시 만난 순간 저는 반가움 대신 싸늘한 증오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평생 그녀를 그리워했는데 저는 은호라고 합니다. 71, 이제 막 실버타운으로 이사 온 노인네지요. 늙은 나이에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은 설렘으로 가득했지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 무너진 건강, 떠나보낸 친구들, 하나 둘 끊겨버린 인연들 때문에 마음이 허했는데 이제라도 새 터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처음이라는 단어는 늘 불안과 함께 따라오니까요. 짐을 풀고 방을 둘러본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이곳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꾸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 깊은 곳에서 뛰는 두근거림만이 제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다음 날 아침 경로당 모임에 나가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소리가 달랐습니다. 활짝 켜진 형광등 불빛 아래 둥근 탁자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장기판을 두드리며 열을 올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할머니들이 화투패를 척척 섞으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찌개 냄새와 막걸리 향이 섞여 공기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얼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지요. 그래, 여기서라면 외롭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람들 틈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찰나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멀찌감치 앉아있던 한 여인. 긴 머리를 단정히 뒤로 묶고 분홍빛 카디건을 걸친 모습.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영희,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 흘렀는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눈가에 늘씬하게 잡힌 주름, 웃을 때 살짝 올라가던 인매, 눈빛이 머무는 습관까지.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희야.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경로당 안에 몇몇 사람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오직 영희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영희의 표정은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눈빛은 싸늘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헥 돌려버렸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은커녕 마치 원수를 본 듯한 그 표정. 저는 멍하니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제게 몸을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은 늘 순자랑 붙어 다니셔. 절친이지?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 옆에는 순자가 있었습니다. 동네 유지의 아내로 늘 목소리가 크고 눈치 빠른 걸로 유명한 여인. 어디서든 중심에 서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도 영희 곁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상했습니다. 반가움도 친근함도 아닌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승부를 막 시작하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순자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며 뛰었는데 이번엔 설렘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영희의 차가운 시선, 순자의 알 수 없는 미소. 두 여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가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싸늘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본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래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날의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되짚어도 저토록 원망을 살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밤새도록 귀에 울렸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 재해는 분명 무언가를 끌어올릴 운명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래 교실에 나갔습니다.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이곳에 적응하려면 모임에도 얼굴을 비춰야겠다 싶었습니다. 강당 안은 이미 노랫소리와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흥겨운 가락에 맞춰 손뼉을 치고 있었고 강사도 신나게 박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까 싶었죠. 하지만 곧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앞줄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단정히 앉아 있는 영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단아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말아 올린 모습, 살짝 굽은 어깨, 그러나 누구보다 또렷한 존재감. 제 가슴은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오늘만큼은 말해야 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두 발은 저를 영희 곁으로 끌고 갔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앉자 영희가 옆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얼음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왜 그렇게 날 쳐다보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에게서 반가움은커녕 싸늘한 눈빛만 돌아왔으니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저를 보더니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변했네. 예전 같지 않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둥지둥하며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영희야?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차갑지만 그 속에 묻힌 감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것을 알아차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몸을 살짝 기울이며 저를 빤히 보았습니다.
눈빛은 묘하게 번득였고 입가에는 씁쓸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지. 괜히 지난 일 들춰 뭐 하러 그래요. 순자의 목소리는 능청스러웠지만 어딘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섬뜩했습니다. 말투는 가볍지만 그 눈빛은 오래된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다 알고 있어라는 듯한 기세. 순간 알 수 없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영희의 차가운 태도, 순자의 의미심장한 미소.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며칠 동안 머릿속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영희의 눈빛은 원망으로 가득했고 순자는 곁에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중간에서 잘못된 게 있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과거 우체국에서 일하던 지인을 찾아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그 시절 이상하게 편지가 자꾸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았었지. 누가 일부러 빼돌린 것 같다고도 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떠오른 얼굴은 단 한 사람. 바로 순자였습니다. 영희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여자. 늘 남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 일에 빠지지 않던 여자. 그리고 젊은 시절 제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늘 제 곁을 맴돌던 여자. 생각해보니 순자는 늘 저를 향해 다가오곤 했습니다. 반찬을 챙겨주겠다며 집 앞에 찾아오고 모임에서 일부러 제 옆자리에 앉으려 하고 길에서 마주치면 괜스레 웃으며 말을 걸곤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감정 그리고 집착이었습니다. 혹시 영희에게 닿지 못한 내 편지를 순자가 가로챈 건 아닐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싸늘한 눈빛과 순자의 섬뜩한 미소가 겹쳐지며 점점 제 안의 확신은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큰 그림자가 우리의 지난 시간을 가로막았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촌계 모임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천막이 덜컥거렸습니다. 탁자 위에는 막걸리와 회 접시가 놓여 있었고 어르신들은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자리 같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편지를 둘러싼 진실을 알게 된 뒤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술에 잔뜩 취한 순자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희가 낳은 아들 사실 은호 씨 자식이야.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술잔을 들던 손들이 멈췄고 노랫소리도 뚝 끊겼습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와 영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더 놀란 건 영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술잔을 움켜쥔 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술기운에 취해 휘청거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내가 편지에 써 내려간 그 눈물 내가 다 봤어. 뱃속 아이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사람들은 충격에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이야? 뱃속 아이라니.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영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버티더니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어깨가 떨렸습니다. 곧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해, 순자야. 제발 그만. 영희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음을 안 듯 영희는 떨리는 손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목에 걸린 듯 멈췄다가 겨우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내 아이를 낳았어.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남편에게조차. 순간 강당은 숨조차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고백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텅 비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삼키며 목소리를 낮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어. 불운한 사고였어. 그게 내 평생의 죄야.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떴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죄책감에 목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영희야, 내가 무슨 죄야? 잘못은 나야. 끝내 지켜주지 못한 내가 그게 죄지. 내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장면은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순간 순자가 술잔을 내던지며 자리에서 비틀거리다 소리쳤습니다. 둘이 다시 만나게 두면 안 됐어. 내가 다 막았어야 했다고. 그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이 탁자 위에서 덜컥거리며 굴러떨어졌습니다. 모임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순자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지도 못했어. 내가 다 막았어. 내가 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술로 번들거렸습니다.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술은 마구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저와 영희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가리고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순자를 향해 분노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져 버린 듯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영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제 심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날 숨겨졌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저와 영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가 고백을 내뱉은 이후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모임에서 오가던 웃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늘 은근히 영희를 향했습니다. 귓속말은 바람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혼의 자식을 낳았다더라. 그 한마디가 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수록 더 잔인해졌습니다. 숨겨둔 아이가 있었다. 남편 몰래 만난 남자가 있었다 같은 말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 모든 소문은 결국 영희를 겨냥했습니다. 영희는 모임에서 점점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금세 시선을 돌렸고 웃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드리워졌습니다. 차갑게 굳은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실버타운에 인기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대화의 끝자락에서조차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씨앗을 뿌린 사람은 바로 순자였습니다. 영희와 저를 갈라놓기 위해 그녀는 다시 칼을 빼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이번에도 잔인하게 영희를 겨눴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붙들었습니다. 이곳저곳 예전 인맥들을 수소문하며 혹시 그 시절 우체국에서 일했던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몇 번의 통화를 거친 끝에 마침내 한 이름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박노인. 한때 이 동네 우체국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이었고 지금은 은퇴해 조용히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박노인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옛날 송금 기록을 찾고 싶으시다고요? 마침 제가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장부를 조금 챙겨놨는데 그날 오후 저는 약속을 잡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마루 위에는 커다란 보자기 속에 먼지 쌓인 장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안경을 고쳐 쓰며 장부를 뒤적이더니 한 권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쓴 건 아니고 당시 기록을 보관해 둔 겁니다. 이제 다 폐기될 것들이지만 선생님 이름이 분명 있더군요. 그가 내민 장부 속에는 분명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 날짜, 금액까지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는 분명 영희를 외면하지 않았어. 생활비도 보조금도 보냈어. 그러나 장부를 넘기다 발견한 서명란에서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령인의 서명이 영희의 글씨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 장을 비교해 보아도 그 글씨는 분명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강하게 눌러쓴 특징적인 글씨체, 순자의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영희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으론 송금이 이루어졌고 서명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 돈마저 순자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절 이런 사고가 자주 있었습니까?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종종 있었지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누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더라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당시엔 관리가 허술했으니. 하지만 이거는 글씨만 봐도 알겠군요. 분명 영희의 서명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편지를 가로챈 것도 모자라 우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마지막 끝마저 순자가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었던 진짜 주범.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희와 내가 잃어버린 세월, 행복할 수 있었던 삶.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간 건 운명이 아니라 바로 순자의 손아귀였던 겁니다. 마침내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주민 모임 날, 저는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당 안은 가득 찬 노인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잡았고 분위기는 술렁이었습니다. 노랫소리가 끝나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리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앞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영희가 낳은 아이, 그 아이는 우리 사이의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순자가 우리의 편지를 가로채며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돈마저 훔쳐갔다는 것.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술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이 커졌고 어떤 이는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우리 모두 속은 거야. 순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그런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부는 증거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두 사람 갈라놓은 게 당신이었어? 어떻게 그런 짓을? 영희 인생을 망친 거잖아. 결국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만 아니었으면 둘은 이미 함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막은 거야. 미안해, 나도 외로웠어.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순자의 절규는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쉽게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저는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억눌린 진실이 풀려나가는 안도의 눈빛도 함께 있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영희를 향해 다시 다가가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그날 파국의 끝에서 저는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건 운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거짓이었음을 모두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복지관 강당은 긴 여운 속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남은 건 쓸쓸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깨의 떨림은 여전히 저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키고 있었지만 제 눈은 오직 영희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월을 잃어버린 두 사람, 젊은 날의 사랑과 오해, 그리고 숨겨진 아이의 비극까지. 우리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는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실버타운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가을 축제는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불꽃놀이를 즐기는 자리였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뒤숭숭했지만 축제를 앞두고는 활기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축제 날 영희에게 다가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축제의 밤 마을 광장은 형형색색의 등불로 밝혀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나누고 아이들은 뛰놀며 종이등을 흔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국악단이 북을 치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심장은 북소리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서성이다가 마침내 영희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걸 보았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옷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붉은 등불 아래 서 있는 그녀는 마치 젊은 시절의 영희가 그대로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희가 저를 보자 잠시 망설였지만 곧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이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이제는 우리 숨지 말자.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 년의 상처를 안고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이 들어도 각자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라던데, 이제 당신 옆에서 그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붉고 푸른 불꽃이 밤하늘을 찢으며 터졌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꽃이 비추는 광장 한복판, 저와 영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진실했고 뜨거웠습니다. 억울한 오해와 긴 세월의 공백이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그럼에도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불타오르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저는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불꽃이 연이어 터지며 밤하늘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불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환호 속에서도 저희 둘은 오직 서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미완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늦은 사랑은 더 단단했고 더 진실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늦은 사랑은 불꽃처럼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세월은 무너지고 인연은 비틀리고
오해는 깊었어도 결국 남는 건 진심이라는 것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